푸틴은 그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의지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었다. 수년간 그에게 충성을 다해온 지지자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를 계속 지지할 것이었다. 그러나 상황은 급적으로 변했다. 러시아의 최고위 관리 중 한 명이 2026년 4월 22일에 나라를 탈출했다. 그러나 정권을 진정으로 흔든 것은 그가 일주일간의 도주 끝에 마이애미에서 발견되었고 국가를 유지하는 자원의 가장 깊은 비밀과 수십억 달러의 횡령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그 탈주자는 러시아 연방의 천연자원 및 생태부차관인 데니스 부차예프였다. 이 직책은 러시아에서 일반적인 부처보다 훨씬 더 전략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다. 에너지와 천연자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푸틴이 그의 정권을 세운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자원을 통제했던 극소수 중 한 명이었고 가장 기밀인 비축량을 알고 있었으며 전략을 알고 있었고 푸틴의 미래 정권이 어떻게 해체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방정식을 바꾸었습니다. 적국으로 피신한 핵심 고위 관리가 탈출 경로를 지웠습니다. 이 역사적인 탈출 경로는 무작위로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벨라루스의 수도 민스크가 출발점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지도에서 민스크는 러시아 정보기관이 비교적 더 유연하게 활동할 수 있는 회색 지대로 국경 풍자가 덜 이루어지는 곳을 나타냅니다. 이 전략적 경유지를 지나 경로는 코카서스를 통해 계속되었습니다. 계획된 목적지는 그의 가족이 이미 정착한 마이애미였습니다. 국경을 넘는 순간 부차예프의 전화기는 꺼졌습니다. 그의 디지털 흔적과 국영 서버의 접근 기록은 몇 초 만에 삭제되었습니다. 한때 크렘린이 신뢰했던 최고 기술 관료 중 한 명이 서방의 보안기구에 자진해서 항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직 전략 부차관이 국가의 거대한 방천망을 피하고 공개적으로 미국에 피신을 요청하는 것은 전례 없는 취약성입니다. 이 사건은 시스템의 최상층에서 충성의 유대가 심각하게 끊어졌음을 보여줍니다. FSB의 강력한 감시 메커니즘이 이렇게 고위 프로필의 대상을 놓친 것은 내부 지원 네트워크의 존재나 대규모 운영상의 맹점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분석적 차례 차원이 충격적으로 변합니다. 부차예프는 단순한 부패의 가해자였는가? 아니면 훨씬 더 복잡한 정보 게임의 핵심 인물이었는가? IBM과 HP 같은 서구 기관의 업무 문화를 가진 전직 임원이 러시아 천연자원부처럼 밀접한 분야에서 2인자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은 큰 모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처럼 경제가 원자재에 기반을 둔 국가에게 천연자원은 단순한 수익원이 아닙니다. 이 자원들은 정권의 생존 보장, 외교의 주요 무기, 전쟁 기계의 주요 연료입니다. 이 부서는 국가의 우라늄 매장량, 미개발된 북극 유전, 그리고 군수 산업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히토류 원소의 전략적 지도를 관리합니다. 부차예프의 기술 대기업에서의 경력은 데이터 분석과 사이버 인프라에 대한 그의 전문성을 입증합니다. 이 독특한 기술 세트는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를 디지털화하는 프로젝트의 중심에 그를 위치시켰을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국제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구축된 거대하고 복잡한 유령 회사 네트워크를 설계할 수 있는 지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마이애미로 도피한 것은 러시아의 에너지 전략이 횡령된 자금을 넘어 미국 정보기관에 전달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FSB의 철저한 감시에도 불구하고 매끄러운 탈출은 부패 수사가 사실상 교묘하게 설계된 연막일 수 있다는 속삭임을 전합니다. 임무를 완수한 후 안전지대로 철수하는 국가중심부에 심어진 잠복세포의 시나리오는 모스크바의 보안 관료들 사이에 대규모 공황 분위기를 조성하기에 충분합니다. 자신의 데이터 아키텍트를 적의 전선에 이른 무게로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IBM과 HP 문화에서 온 데이터 아키텍트가 이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국가 안보의 중심에 심어진 시한폭탄입니다. 부차예프는 에너지 인프라의 사이버 보안 취약점, 새로 발견된 북극 석유 매장지의 정확한 좌표, 그리고 그림자 함대가 어떤 해외 계좌를 통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거대한 데이터 세트를 마이애미 신문실의 미국 재무부 관리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러시아 국가의 비밀 경제 무기의 해독을 의미합니다. 이 시점부터 제재는 무작위로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 러시아 에너지 무역의 동맥을 식별하고 그 동맥을 구체적으로 겨냥한 압박 전술을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 메커니즘은
이 시점에서 중요한 취약 지점을 형성합니다. 제재를 뚫기 위해 구입된 오래된 유조선들은 보통 라이베리아와 파나마 같은 나라의 유령 회사에 등록됩니다. 이러한 선박의 보험 정책과 금융 거래는 서방 금융 시스템의 레이더를 피하기 위해 매우 복잡한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림자 함대 작전은 노후된 비보험 선박으로 운영되는 거대한 물류 네트워크입니다. 이 선박들은 원산지를 숨기는 전략을 따라 공해상에서 석유를 운반합니다. 자연자원부의 고위 임원 중 한 명은 이 선박들이 어느 항구에서 문서를 위조하고 석유 출처를 어떻게 숨기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붓사앱의 기업 기술 배경은 그가 이러한 복잡한 네트워크를 분석 템플릿에 넣고 상대방에게 제시하는 것을 쉽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템플릿의 노출은 러시아의 해상 에너지 수출이 전 세계 항구에서 사라질 위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 내부적으로 거대한 통치 위기를 초래합니다. 국가기구가 이를 지탱하는 정보 보호막이 뚫렸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남아있는 관료들에게 큰 압박이 가해질 것입니다. 누가 스파이인지, 누가 다음 탈주자가 될 것인지에 대한 의심은 기관 간 협력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관료제의 정점에서의 이러한 해체는 엘리트들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불신의 악순환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국가의 정상적인 기능을 중단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정권은 자신이 만든 시스템에 갇혀 서서히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데니스 부차예프의 벨라루스 초원에서 마이애미로의 도주는 평범한 탈출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너져가는 러시아댐에서 나온 가장 파괴적인 유출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는 과도 정치인들이 자본을 가지고 엔지니어들이 그들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부차예프는 가라앉는 배를 버리고 정권의 수조 달러에 달하는 전략적 비밀을 직접 받아 건너로 가져갔습니다. 그는 제재를 피하기 위해 설정된 비밀 무역 경로, 아시아 양보, 그리고 암흑 함대 작전에 대한 열쇠를 개인적으로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훨씬 더 큰 경제적 출혈의 정점을 나타냅니다. 침공이 시작된 이후 포브스 목록에 오른 러시아 억만장자의 거의 4분의 1이 급속도로 나라를 떠났습니다. 프리고진 분기 동안 사설 제트기를 통한 공포에 질린 탈출을 떠올려 보세요. 요새 경제라는 환상은 엘리트들 사이에서 오래전에 무너졌습니다. 수만 명의 백만장자들이 수십억 달러를 밀반출하면서 국가의 전쟁 경제를 지원해야 했던 국내 투자 기반은 이제 영구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구조적 타격은 인재들이 떠나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수십만 명의 최고급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시스템 엔지니어들이 짐을 싸서 국경을 넘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자본과 인재의 유출은 국가의 생명선을 고갈시키고 있으며 인구 위기를 완전한 치명적인 생산 재앙으로 변모시키고 있습니다. 데니스 부차예프의 중요한 탈주가 마이애미로 과도 정치가들의 필사적인 재산 이전, 그리고 수십만 명의 엔지니어들의 출국을 하나의 지정학적 도가니로 녹여낼 때 전쟁의 모든 균형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교리적 붕괴가 나타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25년간의 권력 동안 인내심 있게 구축한 에너지 기반에 흔들리지 않는 러시아라는 서사가 내부로부터의 이 지경제적 출혈로 인해 깊이 흔들리고 있다. 이 위기는 오랫동안 일반적인 인력 손실이나 일시적인 예산 적자로 설명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왔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상황은 러시아의 장기적인 경제 회복력과 자국 엘리트들에 의해 세계 무대에서 존재할 수 있는 능력의 마비입니다. 전략적 붕괴의 눈에 보이는 부분은 크렘린 내부 엘리트 결속의 회복 불가능한 붕괴입니다. 권위주의 정권은 보안 관료, 실로비키, 그리고 경제를 관리하는 기술 관료들 간의 미묘한 균형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기술 관료들은 시스템을 운영하고 부를 창출하며 보안 부대는 그들을 보호하고 감시합니다. 천연자원부와 같은 중요한 기관의 2인자가 FSB의 대규모 감시망을 피해서 나라를 떠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이 역사적인 균형을 파괴했습니다. 이제 크렘린 복도에는 파괴적인 편집쟁의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내에서 누가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가운데 실로비키가 민간 관료들을 상대로 시작할 가능성이 있는 마녀 사냥은 국가의 의사결정 속도를 제로로 줄일 것입니다. 신뢰 메커니즘의 파산은 체제의 내부 부패를 가속화하는 강력한 독입니다. 두 번째 주요 전략적 균열은 러시아의 아시아 정책 전환에서 중요한 취약점의 출현입니다.
서방 시장에서 배제된 모스크바는 생존을 위해 중국과 글로벌 남방의 자비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이징 행정부는 외교에서 감정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냉혹한 협상가입니다. 부차예프가 워싱턴에 유출할 수 있는 에너지 비축 데이터와 생산 비용 분석 덕분에 중국이 러시아와 맺은 비밀 거래의 전체 엑스레이를 찍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비용의 최저점을 자세히 알게 되면 이러한 분기점에 맞춰 2차 제재를 정확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 중국 은행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면 아시아 시장에서 러시아의 협상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습니다. 국가 기밀의 노출은 모스크바의 마지막 경제적 생명선을 끊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손에 있는 카드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러시아는 이 지정학적 경제 방정식에서 사실상 갇힌 위치로 밀려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넓은 군사적 관점에서 비대칭 전쟁의 차원은 이번 유출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현대 무기 시스템, 위성, 라디오 주파수 방해기, 전자전 장비는 특정 광물에 의존합니다. 티타늄, 팔라듐, 히토류 원소. 이 광물들의 공급망, 광산 할당, 수출 할당량은 천연 자원부의 권한에 속합니다. IBM과 HP 배경을 가진 사람이 이 공급망의 디지털 알고리즘을 구축하고 다른 쪽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러시아 군대의 미래 생산 라인을 매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방 정보기관은 이러한 데이터 세트를 통해 어떤 광물 매장지가 고갈 직전인지, 어떤 포탄 수입 업체가 군대에 중요한 칩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깊숙이 있는 정유소에 대해 수행하고 있는 드론 공격은 이제 훨씬 더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시설의 사이버 인프라와 수리 불가능한 중요한 증류탑의 좌표를 아는 정보원이 이러한 공격을 무작위 타격에서 정밀 작전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양상은 참호의 탄약수뿐만 아니라 마이애미의 테이블에 제시된 데이터 세트에 의해 변화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구 및 경제 병목 현상의 결합이 나라를 서서히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경제 전망에 따르면 러시아의 노동력 격차는 2030년까지 수백만 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소련 세대의 생산 은퇴와 뛰어난 인재들의 이탈이 경제를 심각한 침체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국가는 감소하는 에너지 수익으로 대규모 전쟁 기계를 재정 지원하려고 하는 반면 엘리트의 부패 네트워크가 시스템을 고갈시키고 있어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정권은 당일 전쟁 인센티브로 인위적인 성장 환상을 만들어내지만 인프라 투자 불능과 기술적 고립으로 인해 장기적인 재앙 시나리오가 테이블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 전체 그림은 엘리트 수준에서 조용한 반란의 시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반란은 항상 거리의 무장단체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차관이 자신의 특권을 포기하고 미국 사법부에 피신하는 것이 정권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주요 반란이 됩니다. 시스템에서 이익을 챙기던 사람들조차 배가 물에 잠기는 것을 본다면 일반 시민들이 희생을 감수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의미해집니다. 제도적 지능의 서구로의 이동과 감소하는 인적 자원을 보충할 수 없는 상황은 푸틴 이후 시대에 대한 불확실성 시나리오를 훨씬 더 어두운 지점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식품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는 배중이 엘리트들이 국가의 근고를 비우고 마이애미로 도망가는 것을 볼 때 국내 혼란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정권은 외부 세계와 단절되는 속도만큼 내부에서 붕괴되고 있으며 자체 관료 기계의 무게에 짓눌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데니스 부차예프의 민스크를 통한 조용한 탈출은 단순한 사기 조사로부터의 도피를 훨씬 넘어서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 탈출은 러시아 에너지 제국의 깊은 비밀과 사이버 구조를 서방 정보기관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IBM 배경을 가진 기술 관료가 편을 바꾸고 데이터를 넘기는 것은 과도 정치의 공포와 자본 침식을 넘어서는 전략적 국가의 진동을 묘사한 것이다. 한때 난공불락이라 여겨졌던 요새의 벽은 이제 구멍투성이의 구조물이 되어 중요한 정보를 가진 임원들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곰은 전장에서 피를 흘릴 뿐만 아니라 내부의 관리자들에 의해 내부에서 폭파되어 에너지 기업과 전략적 신경계를 잃고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정보와 국가 위기의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PPR 글로벌의 분석을 계속해서 받으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영상은 여기서 끝나지만 저희의 분석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장거리 여행이나 낮 시간의 휴식 중에 팟캐스트로 PPR 글로벌의 상세한 글로벌 발전 보고서를 듣고 싶으시다면 저희 스포티파이 채널로도 초대합니다. 지금 설명에 있는 링크를 통해 우리의 스포티파이 계정을 팔로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세계의 의자에서 뒤처지지 마세요.